이번 시간은 챕터 6 빛과 파동 단원에서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는 파동의 성질들, 대표적으로 반사가 있고 굴절이 있고 회절, 간서, 회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성질을 배워볼 건데 여기서 반사와 굴절은 우리가 빛의 성질 할 때 빛을 먼저 다뤘어 앞에서. 그래서 빛의 성질 할 때 다 나왔던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했을 때 파동의 종류 중에 빛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 반사와 굴절은 앞에서 배웠던 빛의 반사와 굴절의 법칙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빛 말고 다른 물결파나 소리, 음파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같으니까 그거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볼게요. 자, 밑에 이제 파동의 반사 볼 건데 파동 똑같아. 앞에 우리 빛에 반사했던 거랑.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거 따로 필기를 안 할게요. 앞에 다 했기 때문에 밑줄만 칩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힌 후 그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빛에 반사할 때도 반사의 법칙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반사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빛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독이 반사할 때 파장과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앞에 파동이 가질 수 있는 요소 중에 뭐 있었냐면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과 같은 것들이 있었지. 그치? 자, 여기서 얘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 반사될 때는 그냥 얘들이 가는 방향만 바뀝니다. 방향만. 그렇기 때문에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주기, 진동수는 서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주기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도 진동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기억날까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다. 아니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 둘은 서로 역수 관계지. 자,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다른 부분은 자, 빛이 들어와서 나가는데 이게 빛이 아니라 물결파일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파면 배웠거든. 파면, 물결파 할 때 파면. 자, 파면은 뭐 있냐면 여기 뒤 넘어가서 해줄게요. 자, 여기서 지금 파면이 여기서 아까 그냥 해봅시다. 자, 우리 물이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물결파예요. 이렇게 온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야. 연못이든 수영장이든 이렇게 바다든 이렇게 파도가 같이 치는 거야. 물결이 살랑살랑 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너네가 봤을 때 커다란 커튼이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 지점에 있는 모든 애들은 같이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쌤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지점만 이 움직이는 파동을 그려볼게. 두 개 그렸고, 자, 세 개 그렸어요. 세 개 다 물결파 파동이지. 자, 이때 파면은 뭐였냐면 여기서 같은 지점의 부분을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을 가지고 파면이라고 했고 우리는 마루만 이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루가 있겠지. 자, 여기를 다 이어봐요. 자, 이으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물결파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가는 방향과 수직 횡파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이 파동과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위아래로 쳐줘야 돼. 그치? 위아래로 치기 때문에 자, 우리 위아래로 치는 이 가장 윗부분과 윗부분을 이은 이 선은 진행 방향과 수직을 이룹니다. 자, 우리 파면은 파동의 동일한 지점, 동일한 변인을 이은 선. 사실은 이게 너네가 생각해봐. 여기 물이 수조에 차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이어주면 어떻게 돼? 이어서 선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모든 물이 같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면입니다. 선이 아니라. 하지만 선생님이 그냥 그리니까 그림에는 선으로 나오니까 선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파면이랑 요거는 지금 진행 방향이지.
이거는 뭐? 물결파. 그래서 물결파에 파면이 많이 나오고 물결파 진행 방향이랑 파면은 서로 수직 관계다. 둘은 수직 관계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파면 위주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파면을 알면 우리가 진행 방향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빛 하듯이 물결파를 그려서 파악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보자. 두 개만 그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경계면이야. 반사. 그럼 얘가 어떻게 갈까? 부딪혀서 다시 가겠지, 이렇게. 뭐 얘는 여기서 가겠네. 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파면을 그려볼게. 그 다음 파면. 여기 그냥 갔다고 생각해 줍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왔다가 가지. 자, 이 파면을 내가 다시 수직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물결파 진행 방향대로 내가 선을 그어볼게. 갔다가 반사되고, 반사되고. 똑같죠? 빛이 하는 거랑. 그래서 파면에서 바로, 파면만 나와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수직만 이루게 선을 그어주면 우리가 바로 빛의 진행 방향과 똑같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9쪽 보면, 자, 지금 여기에 진하고 밝고, 진하고 밝고 여기가 보이죠? 여기서는 참고로 밝은 부분이 여기가 마루. 여기 진함, 여기 어두운 부분을 고리야.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게 파면이겠지, 지금. 밝은 부분을 파면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파면으로 들어가면 입사됐다가 반사돼서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아까 뭐가 한 번 했다. 방향만 변하지만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주고요. 우리 근데 파동에는 횡파와 종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횡파가 들어가게 되면 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과 나오는 순간의 모양은 달라요. 지금 보면 뒤집혀 있어. 이렇게 가면은 얘가 부딪혔다가 돌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겠지? 하지만 종파는 어차피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가 그냥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횡파는 모양도 바뀌고 종파는 진행 방향만 바뀐다. 당연히 진행 방향 바뀌는 거는 둘 다 공통적인 상황이지. 됐죠? 자, 그래서 뭐 이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파동을 모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반사판을 동그랗게 오목하게 해주거나 볼록하게 해주면 또 우리 빛을 반사하던 것처럼 빛을 모아주거나 퍼뜨리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소리를 모으거나 퍼뜨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소리를 퍼뜨리면 어떤 데 쓰일까? 음악당의 천장 이런 곳에 쓰이겠지? 맞지? 소리를 모아주면 그 공간에만 소리가 딱 들어가게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소리가 안 퍼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또 접목시켜서 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물결파 반사 나오는데 우리 물결파는 뭐 직선파, 구면파, 원형파 이런 것들이 있었어. 평면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번에 다룰 거는 원형파랑 직선파만 봐주면 돼요. 자, 직선파는 뭐였냐면 직선의 형태로 파면이 직선으로 오는 것이다. 자, 이런 그림 나오면 너네가 항상 여기다가 진해 방향, 이 파동의 진해 방향을 표시를 해줘. 어떻게 그리면 돼? 파면이랑 진해 방향 항상 수직이니까 이 모든 파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치? 원형파에서는 빛이 퍼지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쌤이 그려서 볼게요. 직선파부터 볼게요. 직선파부터. 여기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자, 그러면은 시호야 여기서 나가. 파면 이렇게 들어왔다. 그치? 들어와서 반사되는 거니까 들어왔어. 나갈 때 어떨까? 그냥 부딪히고. 자, 아까 반사가 될 때 파장은 똑같다고 했지, 얘들아. 근데 지금 파면 요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가 요게 파장이거든.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갈 때도 얘들은 여기서부터 제가 간다고 쳐볼게. 겹치면은 또 보기 힘드니까 이 둘의 사이의 간격은 똑같이 그려져야 돼요. 반사돼서 나가는 거. 그러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그려볼게. 얘를 눕혀서 우리가 실제로 거울처럼. 그러면 얘들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가겠죠. 왜?
아이고 안 이어진다. 요렇게 되니까 됐지?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직선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파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던 진동이 기울어진 반사체를 만났어. 이건 뭘까 얘들아?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맞지? 그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 나오면 항상 파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그려줘. 모든 파면에서 수직인 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빛이 거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반사된다. 그러면 이 빨간 색깔 반사되는 빛, 반사되는 물결이 사실은 반사되는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시 파면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기겠지. 지금 다 같은 까만색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다시 요게 지금 반사돼서 나가는 파면이고, 요게 입사하는 파면이야. 자 그러면 지금 둘이 어때? 격자 형태를 만들지. 격자 무늬.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물결파를 요거로 구현을 해보면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 무늬가 격자 무늬가 보입니다. 딱 요 부분이 밝게 보여. 요게 파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갔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다 이해될 수 있어. 이거 직선판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원형파 해볼 건데요. 이거 해보자. 소리. 자 직선파를 구부러진 공면체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들어갔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반사될까? 지금 얘는 볼록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럼 얘가 밖으로 나가겠지. 얘는 그대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시 또 수직을 이루도록 파면을 이제 반대로 그려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 퍼지는 거기 때문에 수직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 이어주면 둥근 면이 되어요. 둥근 면. 자 그래서 장애물이 볼록하면, 반사체가 볼록하면 원형파가 됩니다. 원형파가 될 때 이 반사체 표면과 나란한 모양으로 원형파가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직선파는 반사하게 되면 원형파가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원형파도 직선파가 될 수 있겠지. 이런 거 만나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원형파를 한번 볼 건데, 원형파도 퍼져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누가 먼저 와? 얘가 먼저 오지. 얘가 먼저 닿겠지. 그럼 얘가 먼저 또 다시 나가겠지. 그래서 왔다가 나가는 것도, 자 부딪히는 이 순간에서 새로 여기서부터 동심원이 만들어져요. 왜? 이렇게 왔던 게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 이 동시에 출발을 했지만 원이기 때문에 이 가장 중심부가 제일 빨리 지금 파동 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돌아 나갈 때도 제일 빨리 가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볼록한 부분을 이루면서 다시 반사돼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원형파도 이렇게 반사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볼게. 우측에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우리 물결파든 뭐든 간에 다 반사의 법칙은 다 만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직선파, 평행한 면에서 직선 반사 이런 거 나오죠. 다 한번 읽어보고요. 볼록한 면에서 반사하는 거. 자, 빛의 반사, 물체가 보인다. 요거는 파동의 반사인 현상인데 빛도 반사를 하고 물결파 반사하지 뭐 파도가 부딪혔다가 되돌아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리. 우리 메아리 들리잖아. 내가 야호 하면 바깥에 야호 해주는 것처럼 메아리 들리는 것도 소리의 반사기 때문에 소리는 파동에 들어가서 이것도 파동의 반사에 의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초음파 이용할 때 했었는데, 자 초음파도 갔다가 돌아오는 반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곤 탐지기 레이더,
초음파 진단 장치, 뭐 스피드건 이런 것도 다 파동의 반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왜? 빛도 파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소리의 반사기가 나오는데, 자, 소리가 반사된다. 이렇게 우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복도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면 뭐 강당 이런 곳에서는 내 목소리가 울리지. 그 울린다는 것은 뭘까? 벽에서 내 목소리가 갔다가 벽에서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겹치는 파동들이 많아서 울리기가 더 커다랗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 파동의 소리를 반사를 이용을 해서 극장이나 콘서트홀에서는 소리를 반사시켜서 자, 뭐 울룩불룩하게 일부러 벽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면 전반사, 난반사 하듯이 들어갔던 소리가 여기로 퍼지는 소리가 모든 공간까지 다 잘 퍼질 수 있어. 그렇겠죠? 이런 게 극장이나 콘서트홀에서 이용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나면 소리를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음하는 곳, 악기 연습실에서는 우리가 방음 장치라고 하지, 소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흡음판. 얘는 파동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면 바깥으로 안 나가고 반사도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자, 밑에는 뭐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라고 해서 이제 파동의 뭐 두 가지 파동의 반사에 있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자, 고정단 반사는 자, 줄에 파동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어떤 줄에 고리가 있겠지. 자, 고리를 고정시켜. 이런 줄을 지금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위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자, 위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리도 위로 가고 싶어 해. 그쵸? 근데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여기에 작용하게 돼. 그래서 얘는 이 실이 위로 움직이는, 실이 이 고리를 위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반대로 실이 밑으로 당겨지게 돼요. 고리가 실을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다시 실이 고리를 위로 당기면 고리도 실을 밑으로 당깁니다. 근데 고리는 가만히 있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리가 실에 작용하는, 실을 당기는 힘만 작용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입사하는 거는 위로 가더라도 다시 반사해서 나가는 거는 반대 모양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고정단 반사라고 하면 입사파와 반사파가 모양이 다르다. 위상이 뒤집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설명해 주는 내용. 자, 그럼 자유단 반사는 이미 이름에서 조금 예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 방금은 고리가 고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고리가 자유로워요. 마찰이 없어. 얘랑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흔들어주는 대로는 움직여. 그럼 이렇게 또 위로 볼록하게 들어가면 나갈 때도 고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흔들어주는 그 줄이 흔들어주는 힘이 여기 전달되면 고리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줄을 다시 쳐주는 거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줄을 다시 쳐요. 그럼 다시 줄이 윗부분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자유단 반사는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 위상이 그대로다. 반사파와 입사파의 위상이 똑같다. 이거로 자유단 반사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뭐 반사파, 투과파는 간단하게만 파악만 하면 돼. 줄의 굵기에 따라서 또 이제 고정단으로 될지 자유단으로 될지가 또 바뀌게 되거든. 가는 줄에서 굵은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거의 고정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반사파가 뒤집힙니다. 하지만 굵은 쪽에서 얇은 쪽으로 가게 되면 반사파가 위상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대로 투과하는 것도 있어.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얘들아, 입사하는 파의 진폭이 반사파나 투과파의 진폭보다 조금 큰 거 알 수 있지. 갔는데 반사도 되고 투과도 되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가진 에너지가 나눠져서 진폭이 작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마찬가지. 자, 이제는 파동의 굴절 봅시다. 자, 파동의 굴절도 우리 빛의 굴절이랑 똑같아요. 파면을 그릴 때 우리가 빛의 진행 방향으로 그렸던 이 화살표에 수직으로 여러 가지 선들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다시 여기 지금 밝은 부분 보이지? 밝은 부분. 요게 파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루. 그럼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파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적자.
왜냐하면 이제 파장이 변화하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자, 파동의 굴절. 우리 굴절 왜 일어나지? 아까 앞에서 빛의 굴절 왜 일어났냐면 빛이 이동하는, 즉 파동이 전달되는 그 매질, 장소에 따라서 어떤 물질에 따라서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다시 기억을 해보면 자,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가다가 어디 쪽으로 끊겨요? 어디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꺾이지. 그럼 원래 일자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게 굴절되는 굴절파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는 빛으로 다뤘기 때문에 굴절광선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파동이라서 굴절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물결파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얘들아. 이제 우리 굴절 뭔지는 알잖아. 왜 일어난지도 알잖아, 그치? 매질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방향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동이 물결파, 뭐 소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물결파와 소리에서의 굴절 특징을 지금 나눌 거야. 우리가 다룰 거야. 자, 이게 물결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질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파동의 속력이 달라서 지금 굴절이 생기는 거지. 근데 매질이 지금 물인 게 물결파잖아. 다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파동의 속력이 물 안에서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 물결파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 물결파 한번 다뤄볼게. 첫 번째로. 자, 물결파의 깊이. 깊이가 이렇게 하자. 깊이가 깊고 얕을 수가 있지. 깊이가 깊으면 속력이 빠릅니다. 깊이가 얕으면 속력이 오히려 느려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얘들아. 물결파가 깊이가 깊으면 물의 양이 많다는 뜻이죠. 양이 많으니까 이 에너지를 전달할 애들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얘들을 아까 왔던 애랑 얕은 데서 왔던 애랑 비슷하게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깊은 곳에서는 빨리 전달해줘야지 애들이 에너지가 빨리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깊이가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집니다. 자, 그럼 속력이 빨라지면 다시 여기서 느리지.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물이 깊이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움직여줘야지 여기 가능하겠지. 그래서 깊이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게 되면 물결파가 꺾인다. 자, 물결파가 꺾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거식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자, 여기서요, 우리 진동수는 파동의 종류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변하는 애니까 우리는 무시하자. 아직 이걸 다룰 단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속력이 빠르거나 느려지면 속력이 바뀐다, 그치?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죠. 속력과 파장은 지금 비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도 어떻게 될까? 커지고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도 작아집니다. 필기하세요. 자, 그럼 파장은 아까 쌤이 파면 사이 간격이라 했잖아. 그럼 파면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졌다면 밑에서는 얕은 곳에서는 좀 더 가까이 촘촘하게 생기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면을 표시를 해볼게. 들어왔습니다. 요 간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빨간색 선의 수직으로 가는데 더 좁게 가야 돼. 좀 90도가 안 맞긴 한데 더 좁게 가야 됩니다. 이게 물결파의 굴절이야. 대신에 여기서 그럼 뭐가 바뀌었어 지금? 파장이 변했지. 아까 반사할 때는 파장도 하나도 안 변했는데 굴절하니까 파장이 변했어. 왜냐하면 속력이 달라져야 되는데 속력과 파장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됐죠? 대신에 여기서 진폭, 진동수, 주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옆에다가 그린 것처럼 보면 자, 우리 바다에도 보면 얘들아, 너네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는 바다의 깊은 쪽을 보면은 파도가
그렇게 치는 것처럼 잘 안 보여. 근데 어때? 우리 해안가로 올수록 파도가 울렁울렁거리는 것이 잘 보이지? 자, 그거 왜 그러냐면 물론 저 깊은 바닷속에서도 파도가 치고 있어. 파도가 근데 파장이 큰 거야. 파장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가 간격이 며니까 뭔가 느리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쵸? 근데 점점점 해안가로 올수록 물의 깊이가 얕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점점점 작아져서 해안가로 왔을 때, 해변가로 왔을 때는 다가오는 파장이 작아져서 우리 눈에 파도가 빨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나오는 내용이 보통 해안가는 어떻게 생겼을까? 구불구불하게 생겼지. 자, 그 위에서 본 거야. 하늘 쪽에서 본 거야. 해안선은 우리 바다 그릴 때 일자로 잘 안 그려요. 해안선. 여기는 모래고 여기는 바다야. 그러면 해안선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왜 항상 파도가 칠 때 이게 유지가 되면서 들어올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여기 많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A라고 하고 들어간 부분을 B라고 할게. 됐지? 자, 그럼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얘들아, 같은 위치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여기 다 물이 다 있어. 근데 여기로 갔어. 왜 여기는 물이 차 있고 여기는 왜 모래 나와 있을까? 그는 뭘까요? 밑에 있는 땅의 깊이가 어디가 더 깊을까? 여기가 더 깊겠지. 여기가 더 깊어요. 깊은 부분. 여기는 얕으니까, 그러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물이 안 차고 모래가 차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겠어. 이쪽 부분이랑 이렇게 구간을 나눠보면 B 부분이랑 A 부분은 물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야. 어디가 더 깊다? A 부분이 물이 더 깊다. B 부분은 물이 더 얕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 속력이 달라지고 파장이 달라지겠지. 자, 그러면 깊은 바다는 거의 다 수면의 깊이가, 물의 깊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파면이 똑같이 옵니다. 빨간색을 볼게요. 파면이 똑같이 와요.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해안가 가까이 오니까 깊이가 차이가 나네. 근데 여기가 깊지. 이쪽 부분이 깊은 곳은 파장이 커. 얘들은 그러면 이렇게 가. 얕은 부분은 어떻게 가? 파장이 작으니까 작아. 느리게 가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얘는 속력이 빠르니까 이만큼 가고 얕은 부분은 속력이 느리니까 이만큼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럼 얘들을 다 이어주면 어떨까? 깊이도 이렇게 이어져 있어. 연속적일 테니까 파동도 연속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도 똑같아. 계속 깊어요. 여기도 얕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얘들의 이 깊은 곳과 얕은 곳에 파명사의 간격이 계속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해서 해안선에 항상 파도의 모양은 구불구불한 모양을 유지를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굴절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여기 53쪽에 한번 보면 여기 나오지? 자,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어떻게 변하는지. 파장은 바뀌지만 진도수 주기는 안 변한다. 여기서 이거 적어주면 되겠죠? 속력과 파장과의 관계.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파장은 커지고 수심이 얕을수록 파장은 작아진다. 또 좁아진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해서 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물결파의 굴절이었어. 됐지?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우리 파동 중에 소리, 음파의 굴절을 볼 겁니다. 자, 아까 소리는 얘들아 뭐에 따라서 속력이 달랐지? 다시. 물에서는 물결파는 물의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달랐지. 그러면 얘도 굴절이 되려면 속력이 다른 부분이 있어줘야지 굴절이 되잖아. 음파는, 소리는 보통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럼 그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돼. 알겠지? 공기의 온도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기온이라 하면 되겠죠? 자, 기온이 높을수록 속력은 빨라져. 자, 왜 그러냐면 기온이 높을수록 공기 입자가 조금 더 운동을 활발히 하거든.
활발히 하니까 자기들끼리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빨리 전달시켜주는 거야. 기온이 낮으면, 추우면 속력이 느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속력 나왔으니까 굴절되는 정도도 나오겠네. 우리 아까 다시 기억을 해보면 속력은 빠른 곳에서 느린 곳 쪽으로 꺾인다. 그치? 그러면 소리도 똑같아. 똑같이 기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즉 굴절하게 된다라는 거. 됐지? 적어보자.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한다. 됐죠? 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얘들아. 우리 낮과 밤에 속담 이런 거 있어. 낮 소리는 새가 듣고 밤 소리는 쥐가 듣는다. 이거 있거든? 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낮에는 지표면이 있고 여기 공기 중이 있으면 어디가 더 가열되어 있을까 얘들아. 햇빛이 오는데 땅 쪽이 더 많이 가열되니까 밑에가 더 뜨겁겠지. 그래서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이에요. 밤에는 어때? 낮이니까 햇빨 그려주고. 밤에는 여기 공기보다 지면이 더 빨리 식지. 그래서 여기가 저온, 여기가 고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리를 냈어. 그러면 자, 속력은 느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절한다. 그치? 그 속력이 소리가 나가다가 낮은 쪽으로, 위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어떨까? 땅 쪽으로 꺾이겠지. 그래서 낮과 밤에는 이렇게 소리가 굴절된다. 온도에 따라서 굴절되는 것이 다르다. 기억해 놓읍시다. 여기 그림 보면 낮에는 지표면 공기가 위쪽보다 높아서 위쪽으로 굴절하고 밤에는 아래쪽으로 굴절한다. 방금 그렸던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 얘들아. 우리 이제 반사와 굴절은 앞에서 빛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거든. 이제는 빛에서 안 다뤘던 파동의 중첩이라는 거 잠깐 해볼 거야. 이거는 자, 얘는 이거예요. 자, 만약에 두 개 파동이 동시에 같이 마주보고 진행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높은 부분과 마루와 마루가 만나겠지. 그래서 쉬워. 그냥 더하기예요. 이거는 뭐 진폭이 얘가 1이고 얘가 4라고 치면 합쳐지면 그냥 5의 진폭을 가지고 만나고 다시 제대로 갈 길 가는 거야. 그치? 자, 합쳐졌다가 뭔가 다시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중첩됐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가지고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독립성 그림은 밑에서 볼 수 있겠지. 여기서는 중첩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만나는 순간순간에는 이 모든 지점들이 얘들의 변이, 진폭이 합쳐진 모습으로 중첩 현상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충돌 후 운동 방향 속력이 바뀌게 되지만 물체가 충돌할 때는 바뀌지만 파동은 중첩 후에도 각자의 모습, 속력,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한다.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다. 됐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도 위로 오고 얘도 위로 왔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는 위로 오고 하나는 밑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진폭이 똑같대. 최대 진폭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만나면 위아래 만나는데 위로 5번, 밑으로 5번이니까 만나게 되면 0이 되겠지. 그치? 변이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면 다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하겠죠.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뒤에 배울 간섭이랑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더하기 빼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55쪽 넘어가서 파동의 간섭 보면 자, 중첩돼요. 파동이 중첩되면 다시 보여줄게. 자, 더 강해지거나 같은 위상으로. 자, 이게 얘들아 파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있는 것과 아래로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둘이가 중첩되어서 더 커질 수 있지.
더 커지지. 이거를 가지고 보강 간섭이라고 해. 이것처럼 반대로 위상이 반대인 애가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똑같은 부위에서 만났을 때 사라지지.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다시 가볼게.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 두 파동이 중첩되어서 진동이 더욱 강해지거나 혹은 약해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두 개의 수면파가 있어요. 물결파를 두 개를 합쳐놓은 거네. 이거 잠깐 확대 좀 할게.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서 진한 부분이 얘들아 진한 선이 마루예요. 적어줄게. 실선이라 하자. 실선 마루 마루를 이은 파면 점선을 고를 이루는 파면. 자 그럼 지금 잘 보면 우리 Q 지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루마루가 합쳐져 있다. 그치? 그럼 마루마루가 만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는 거잖아. 그럼 더 커지겠지. 진폭이 2배로 늘어나겠죠. 이 부분을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보강. 근데 자 P는 지금 보면 마루와 골이 서로가 만났지. 그러면 반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죠. 상쇄됩니다.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R도 보면 얘들아 R은 골끼리 만났어. 자 골끼리 만나는 것도 결국에 이거거든. 밑으로 되어 있는 애들끼리 만나는 거잖아. 안 보였구나. 골끼리 만나는 건 이거고 이렇게 반대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상쇄 간섭이지. 그래서 여기 한번 그려줄게요. 다시 축소할게. 위상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든 아래로 가든 간에 같은 방향으로 있게 되면 보강 간섭. 간섭은 얘들아 중첩은 성질이고 간섭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중첩은 겹치구나. 이까지가 중첩이고 그래서 더 강해진다 아니면 약해진다. 이게 간섭이야. 반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상쇄. 그러면 지금 물결파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면 얘들이 어떤 부분에는 물의 높이가 많이 올라오고 어떤 부분은 물이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마루와 골이 만나는 즉 상쇄 간섭되는 부분을 점을 찍어 볼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두 수면파 사이의 이 부분은 진동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만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만나고 물결파가 더 퍼지면 지금 상쇄 간섭 부분이랑 보강 간섭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겠지. 그래서 여기 55쪽 밑에 작은 그림 한번 볼게. 여기 보면 자 뭔가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세로 줄무늬가. 여기 보면은 세로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죠? 나머지는 다 줄무늬인데 이 세로 줄무늬가 보이는 것처럼 되는 이 부분에는 지금 물결파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치? 파동이 없죠? 지금 진동되는 게 없는데 나머지에는 진동이 다 돼. 그럼 이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바로 상쇄 간섭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쇄 간섭되어서 물결파가 보이지 않는 거.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어떤 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 내가 어떠한 파동이 있어. 근데 그 파동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반대로만 들어가게 해주면 어떻게 돼? 뒤집혀 형태로 들어가서 만나게 해주면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소음을 잡아줘요. 우리 비행기 소음 감소할 때도 이제 비행기에서 나오는 스피커 이런 거 비행기 소음이랑 상쇄되는 파동을 틀어주게 되면은 소음이 사라지게 돼. 아니면 너네 이런 거 헤드폰 쓰게 되면 소음 바깥 소리 차단하는 헤드폰 이런 거 요즘에 있더라고. 그런 것도 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바깥에서 나는 생활 소음은 다 비슷비슷하고 데시벨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랑 똑같은데 뒤집어서
뒤집어진 형태로 스피커 헤드폰에서 나오게 하면은 바깥 소리는 차단되고 스피커 헤드폰 안에서 나오는 소리만 잘 들리겠지. 그런 형식으로 소음을 줄여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무지개 나오는데 요거는 빛을 중첩되게 해서 특정한 색깔만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나머지 색깔은 상쇄되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좀 끊어진 것처럼.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쌤이 우리 방금 다뤘던 물결파의 간섭.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곳을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이고 물결이 잔잔하다, 거의 사라진 곳을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이다. 여기까지 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56쪽 가면 그림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모아의 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게 크기가 커질수록 문의 간격이 좁아진다. 이것도 이제 방금 했던 간섭의 원리를 적용시켜요. 도플리 효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물체가 다가올 때, 자, 소리를 내는 물체가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높은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 소리를 내는 물체가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낮은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가까이 오냐 멀리 가냐 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얘가 낸 소리 높낮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효과를 가지고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앰뷸런스 소리 같은 거 만약에 점점점 소리가 높아진다, 경찰차 소리가 점점점 소리가 높아지네 라고 하면 경찰차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고, 경찰차 소리가 점점 낮아진다고 하면은 좀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거는 파동의 회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깊게 다루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다루거나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회절. 자, 회절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 선생님 얘기해 줄게. 자, 이거 있어. 담 너머 친구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그치? 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친구가 내 이름 부르면 나 들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렸을까? 왜냐하면 파동은 벽을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통과를 못 하는데, 그치? 음파가.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 통과 못 하더라도 위로 가는 거 있잖아. 그치? 장애물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끝에서 다시 시작을 해. 다시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회절이다. 이 그림은 조금 여기서 시작하게 되어 있네. 여기가 지금 뭐 장애물이 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의 끝을 중심으로 다시 퍼져나가서 뒤쪽까지도 전달되게 된다. 이 원리로 이제 뭐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방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떻게 돼? 뭐 거실에 있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런 것도 뭐 빈틈을 통해서 들리는 거겠지만 거기서 장애물이 만났기 때문에 빈틈은 다시 소리가 퍼집니다. 이렇게 회절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항구에 있는 방파제를 지나서 파도가 안쪽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방파제가 이렇게 막고 있어. 근데 이렇게 딱 구멍이 얇게 나 있다고 쳐보자. 물결파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옵니다. 직선파로. 근데 여기 딱 작은 구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운영파로 바뀌어서 나가요. 이게 회절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얘들이 좀 더 구부러져서 많이 원형파의 모습을 많이 띠는 게 잘 일어나는 거야. 멀리까지 다시 퍼져나가는 거지. 그치? 자, 더 잘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합시다. 슬리게 틈이 같을 때, 즉, 자, 우리 슬릭이 뭐냐면 얘들아,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통 여러 개의 선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거든. 즉, 파면을 가지면서 빛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빛 하나만 딱 얻고 싶은 거야. 이 슬릿을 통과하고 나서 빛을 한 곳에서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이때 슬릿을 씁니다. 그러면 슬릿이 있으면 얘들아 빛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자,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이렇게만 갈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퍼진다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슬릿의 구멍으로 통과하는 애만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퍼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절이야. 그래서 퍼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파면을 그어주면 파면이 동그랗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회절을 잘 일으키냐? 보면 일단은 파장이 길수록, 즉 파면의 간격이 멀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요. 더 많이 잘 일어난다. 근데 지금 파장이 짧은 것도 보면 끝이 좀 구부러져 있는 게 보여, 그치? 또 회절이 되었어. 근데 만약에 파장은 똑같은데 슬릭의 틈으로도, 슬릭의 폭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슬릭의 폭이 작을수록, 좁을수록 더 애들이 모은 데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이 끝부분에, 장애물의 끝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거든. 그래서 여기 장애물이 없는 부분이 적을수록 더 많이 꺾여 보이는 거야. 여기는 그냥 가고 여기도 막 이렇게 꺾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회절을 잘 일어나는 거를 바꿔줄 수 있는 조건은 슬릿의 간격 아니면 틈, 파장 두 개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굴절, 물결파, 소리, 요거 굴절 조건이나 어떻게 해서 굴절 되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파악해주고 문제 한번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